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두 번째 금요일에 진행되는 밀리터리맨 코너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역 압박 시위에 이어서 군사 옵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으셨죠? 폭풍 전야의 고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도 대북 정책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무기 협상은 없다. 또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중국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변에 있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중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중 수합, 조금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2, 3일 뒤에 오늘 결국은, 두 나라가 수합을 연장하기로 다시 합의를 했고요. 중국 내에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지금 여기서도 역시 한중 수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사드 보복 조치가 거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지금 상황에서 한중 수합 이것이 이번에 좋은 결정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인 사드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의 입장은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 북한 공작에 의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0분 정도 되는 분들에게 귀국을 이렇게 권한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 이 국경 접경 지역, 단동인 지역이겠죠, 주로. 이쪽 그렇게 심각합니까, 내용이?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중국 국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한국민들에 대한 그런 걱정,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중국이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한중 간의 지금의 국면에서 북중 국경지대에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국경지대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하나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18일 날 중국 제19차 당대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중국에 축하해줘야 될 날 또는 이렇게 좋은 날에 재뿌린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상십절 날이 아니면 10월 18일 정도 되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중국과의 과거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런 중요한 그 국내 정치 행사나 또는 국제 행사 앞두고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한 전례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본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북중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또 중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할 경우에 북중 관계에 또 심각한 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만 이제 좀 더 상황을 북한도 주목하고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대북 압박 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도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도발 가능성, 이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북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교수님께서 워낙 북한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중국에 대해서 김정일에게 유시라든지 훈시를 들은 김정은은 아마 중국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가깝다 하더라도 가까운 인사들은 대부분 강택민계 인사들이지 시진핑계 인사가 아니라서 강택민과 시진핑의 어떤 권력 다툼 속에 북한이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재뿌리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중 관계가 과거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 지도부가 지금 이제 앞으로 권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상당한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북중 관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있습니다만 예. 중국의 전략적 입장은 또 북한을 버릴 수 없다. 이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인적인 부분에서 그런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레이건호도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공격용 핵 잠수함도 지금 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을 방문하게 돼 있고 10월 18일 날 앞에 말씀드렸던 19차 공산당 대회가 중국에서는 끝이 나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했던 말폭탄이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매드독 미친 개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점점 시나리오상으로는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상당 부분 정지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한 이제 눈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도발을 예를 들어서 742 시점이랄지 또는 아이스뱅크 발사 이런 정도의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이 보다 군사적인 옵션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키는 한편으로는 북한이 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거기에 반응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군사적인 부분은 중국이나 한국의 또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자신의 어떤 입장을 독단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연성들은 있습니다만 또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 보다 더 심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한국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공조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이죠. 켈리 비서실장은 너무 강경 노선으로만 가지 말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이 문제도 고민을 하자 그러고 있고 그 와중에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강원 양면을 쓰면서 결국 우리에게는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과거의 상황들을 보면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또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또 한국이 또 미국의 무기 수입을 많이 하는 최근 들어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무기 수입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민 내에서도 좀 그런 불만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국이 자주국방 또 우리가 삼축 체제라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무기 수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의한 주도 이런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미국의 그런 한국에 대한 그 무기 판매랄지 이런 부분이 주관적인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갖고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무기 수입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워싱턴 DC 안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좀 반반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가 있냐 그러면 또 온건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은 북핵 해결에 있어서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도 고민스러울 건데 아시아 방문 처음 순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뭘 가지고 올까요, 이분이?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그 북한에 대한 압박, 또 하나는 대화. 이 부분을 이제 두 가지를 다 갖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일본, 한국,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국가들 순방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의 입장은 강한 어떤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게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스탠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중국과 한국의 입장 또 이 부분을 또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자신의 입장을 딱 정해놓고 오기보다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중국의 국가 수반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지금 미국과 한국 간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 또는 미중 간의 입장차가 있는 부분들을 좁히는 네. 그런 속에서 한미 중의 협력, 일본까지 포함한 예. 또 뭐 러시아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협력을 통해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1992년도 중국과 수교할 때 보면 91년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을 가입을 하고 1983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시착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협상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 한 역할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갈등 구조를 중재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중재자의 역할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끼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의 중재자가 아니라 혹시 옛날 카스라 탭타 밀약처럼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 모르는 소위 말하는 요새 코리아 패싱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다른 밀약이나 다른 조건을 가지고 회의 나눌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강조했던 게 코리아 패싱은 없다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미국의 대북 정책 또는 일본의 대북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한미 동맹의 근간은 역시 한미 간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을 실제 현실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충분한 한미 간의 또 한중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과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것이 또 완전히 관철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개성공단 문제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입장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까요? 과연 북한이 이게 우리 기계나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관계 차원에서 전혀 지금 그 대화의 그런 루트가 만들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불만을 또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은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들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이제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800만 불 지원도 지금 우회적으로 그 유니세프나 또는 세계 보건계획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문제도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핵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그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은 또 풀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 내부 상황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최룡해 김여정이가 아무래도 좀 많이 앞서는 사진에 많이 찍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김정은이 집권 5년 만에 드디어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정은 시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 시대의 안전성 이거를 지금 대외에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바로 올라올 정도로 지금 급부상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김정은의 내부 정치적 자신감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최룡해가 그동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 두세 가지 역할을 더 맡음으로써 북한의 어떤 그 전반적인 김정은 체제에서 리베로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김정은 체제가 내부 정치적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북한 내부에서 어떤 그런 역량들은 좀 커가고 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교수님이 예상하시기에 이 북핵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2018년 정도 되면, 이제 당장 18일 되면 이제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면서 나름대로의 더욱더 긴박한 모습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금 19차 당대회를 끝내고 나서. 네. 어떻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또 그 부분을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전제는 또 북한이 칠삭 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또 전제가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예. 올 연말이나 이렇게 보면은 흐름 자체가 예. 현재 대결 구도에서 네. 대화 쪽으로 흐름을 만들 수도 있다. 예.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마침 또 내년 2월 초에 또 지금 평창 올림픽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현재 이런 흐름으로 평창 올림픽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바꾸는 예.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의 국면을 좀 바꿔야 된다. 네. 또 우리가 한국 정부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예. 지금의 국면들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한국의 외교력도 이제는 분명한 또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고. 북한도 평창 올림픽 참여 의향서를 보냈다고 하니까 말씀 주신 대로 네. 내년에는 좀 더 밝은 소식들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전화 연결해 주셔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기온이 뚝 떨어진 금요일 저녁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한중 간의 지금의 국면에서 북중 국경지대에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국경지대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18일 날 중국 제19차 당대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중국에 축하해줘야 될 날 또는 이렇게 좋은 날에 재뿌린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상십절 날이 아니면 10월 18일 정도 되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중국과의 과거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런 중요한 네. 국내 정치 행사나 또는 국제 행사 앞두고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한 전례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행사가 아니라서 강택민과 시진핑의 어떤 권력 다툼 속에 북한이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재뿌리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북중 관계가 과거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네.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 지도부가 지금 이제 앞으로 권력을 네.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상당한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북중 관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있습니다만 예. 중국의 전략적 입장은 또 북한을 버릴 수 없다. 이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예. 지금의 어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인적인 부분에서 그런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 신중하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레이건호도 네.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공격용 핵 잠수함도 지금 와 있고요. 한중 수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사드 보복 조치가 거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지금 상황에서
한중 수합 이것이 이번에 좋은 결정을 받습니다만 네. 그러나 전반적인 사드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의 입장은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중국 정부가 네. 이 북한 공작에 의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0분 정도 되는 분들에게 귀국을 이렇게 권한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 이 국경 접경 지역, 뭐 단동인 지역이겠죠, 주로. 이쪽 그렇게 시각합니까, 내용이?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중국 국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네. 그런 한국민들에 대한 그런 걱정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네.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게 예. 상황을 본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북중 관계가 썩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예. 또 중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할 경우에 예. 북중 관계에 또 심각한 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예.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호흡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만 이제 좀 더 상황을 북한도 주목하고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대북 압박 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도 군사적인 차원에서 어떤 도발 가능성 이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북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교수님께서 뭐 워낙 북한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중국에 대해서 김정일에게 뭐 유시라든지 훈시를 들은 김정은은 아마 중국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중국과 가깝다 하더라도 가까운 인사들은 대부분 강택민계 인사들이지 시진핑계 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박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박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두 번째 금요일에 진행되는 밀리터리맨 코너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역 압박 시위에 이어서 군사 옵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으셨죠? 폭풍 전야의 고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도 대북 정책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무기 협상은 없다. 또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중국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변에 있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지금 중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중 수합, 조금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2, 3일 뒤에 오늘 결국은, 두 나라가 수합을 연장하기로 다시 합의를 했고요. 중국 내에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지금 여기서도 역시